조종사가 기내에서 승객들을 맞이할 때 자신과 승무원을 소개한 후에 날씨와 비행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조종사가 항공기 이름을 소개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보잉 747기 대신 미스 머니페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말이에요. 제가 지어낸 이름이 아니에요. 비행기는 비교적 최근 발명품입니다. 비행기가 등장하기 전에는 또 다른 인기 교통수단이 있었죠. 바로 선박입니다. 그래서 항공 운항의 많은 용어가 선박 항해로부터 유래했다는 건 당연하겠죠. 거리는 노트로 측정되고 항공기는 ship이라고도 부르고 조종사는 캡틴이라고도 합니다. 게다가 신뢰할 수 있는 크루가 기내에서 캡틴을 돕습니다. 역사상 중요한 선박들도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산타 마리아, USS Constitution, HMS Victory, 타이타닉이 있었죠. 타이타닉은 아시죠? 이름의 대부분은 선박이 유래한 지명, 역사적 인물 또는 고상하게 들리는 단어를 따서 지은 거예요. 이런 전통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궁금하다면 항공산업도 이 오래된 해양 전통을 이어오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이런 전통을 시작한 주요 항공사는 팬 아메리칸 항공으로 한때 미국에서 가장 큰 국제 항공사였습니다. 1929년 그들은 마이애미에서 하바나로 가는 자사의 첫 항공기를 축복하기 위해서 최초의 여성 조종사로 대서양을 횡단한 아멜리아 에어하트를 초대했습니다. 그 항공기는 포드 트리모터로 행사에 걸맞는 쿠바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들은 1991년 델타가 이 역사적인 항공사를 인수할 때까지 많은 자사 항공기에 바다와 관련된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행히도 항공기 이름 짓기의 전통은 변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1920년대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이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항공사인 KLM은 첫 번째 항공기를 비키 더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뚱보 더크라는 뜻이죠. 그들은 등록번호의 마지막 두 글자인 DD를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 뚱보라고 한 건 유난히 통통한 동체에 대한 농담이었죠. 이 항공사는 여전히 비행기 이름을 붙이고 있었지만 대부분 도시, 유적지 그리고 때때로 지역 조류와 곤충종의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버진 아메리카, 버진 애틀랜틱, 퀀타스, 아이슬란드 항공, 제트블루와 같은 많은 주요 항공사들은 항공기가 비행을 하기 전에 항공기를 위한 완벽한 이름을 생각해내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씁니다. 유명한 탐험가나 항공기가 지어진 도시의 이름을 따서 비행기 이름을 짓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때때로 비행기 앞부분, 조정실 창문 아래에 쓰인 이름은 매우 독특합니다. 페퍼, 스푸탈리셔스, 레이디버드, 그리고 빅 옐로우 페더 이들을 만나보세요. 무슨 록밴드 멤버 이름 같네요. 많은 항공사들은 자국의 문화, 전통 또는 경관에 큰 의미를 잇는 어떤 것을 따서 비행기 이름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퀀타스 항공기는 지역, 도시, 원주민 예술 그리고 대륙 최초의 조종사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비행기는 지역 여성 조종사 협회를 설립한 여성의 이름을 따서 낸시 버드 월튼이라고 불리죠. 비록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딴 거대한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거의 100살이 되긴 했지만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이름의 예는 호주의 눌라보인데요. 이건 라틴어로 나무 없음을 뜻합니다. 또한 호주의 평평하고 건조한 지역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나무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죠. 버진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 대륙의 끝없는 해변 이름을 따서 비행기 이름을 짓는 걸 좋아합니다. 해변이 하도 많아서 계속 새 비행기가 생겨도 이름이 다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영항공사 엘 아른 지역 도시의 이름을 따서 항공기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름 위 어딘가에 예루살렘과 텔아비브가 날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항상 그 도시에서 새 비행기 이름을 짓는 일을 큰 행사로 기념합니다. 하와이 문화에서 사람이나 심지어 물건에게 이름을 주는 것은 존경을 표현하는 관습입니다. 그들은 이름에 따라 사람이나 물건의 번영과 정신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와이 항공이 항상 비행기 이름을 지어주는 건 놀랄 일이 아니며 대부분 별자리, 꽃 그리고 새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마칼리는 하와이 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별자리인데요. 이 별자리를 이름으로 가진 에어버스 330이 있습니다. 유명한 마위 태생의 스모 선수 제시 타카미야마의 이름을 딴 항공기도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화산과 간헐천, 온천, 빙하가 모두 한데 어우러져 있어 놀라운 풍경과 자연을 보고 싶다면 꼭 가봐야 할 곳입니다.
아주 어려운 이름의 화산인 에이아피아틀라요풀이 2010년에 폭발했을 때 전 세계 항공편이 심하게 지연됐기 때문에 모두가 이 화산에 대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아이슬란드 에어는 이 화산의 이름을 따서 보잉 757의 이름을 짓기로 결정했어요. 향신료의 나라에서 항공 마케팅 대행사들은 다양한 맛의 향신료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레드 칠리, 코리안더, 페퍼 혹은 터메릭이라는 이름의 비행기를 타게 될지도 몰라요. 이 다양한 양념 이름의 항공기들은 스파이스젯 항공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향신료의 이름을 따서 비행기 이름을 짓는다면 뭐라고 지을 건가요? 불타는 매운맛 치토스가 착륙 허가를 요청합니다. 댓글에서 여러분이 버린 이름을 알려주세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비행기 이름을 짓는 것도 흔한 일이죠. 러시아 국영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는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과학자, 작곡가들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만약 이 항공사를 이용한다면 도스토옙스키, 브로드스키 또는 멘델레예프라고 소개된 비행기 이름을 듣고 놀라지 마세요. 버진 애틀랜틱 항공사는 여성적인 이름을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프리티 우먼, 하늘의 여왕, 레이디 버드, 인디언 프린세스 같은 거죠. 이름은 행운의 여신 그림과 함께 항공기 옆에 새겨져 있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페루 예술가 알베르토 바르가스가 핀업걸 스타일로 그렸습니다. 또한 화가의 이름을 딴 바르가 거리라는 비행기도 있습니다. 경의를 포하는 좋은 방법이죠. 제트블루 항공사는 새 비행기를 구입할 때마다 브랜드명을 사용합니다. 항상 이름에 블루를 포함시키려고 하죠. 그들의 첫 비행기는 에어버스 A320으로 블루버드라고 불렸고 JFK에서 포트 로더데일로 운항했습니다. 최초의 미국 제조 에어버스를 구매했을 때 비행기가 제조된 알라바마의 유명한 도시를 기리기 위해 블루스 모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항공기들 중에는 대중의 요구에 따른 블루와 자나깨나 블루뿐 다양한 의미를 가진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들이 완벽한 이름을 생각해내는데 대중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소셜미디어 팔로워들 사이에서 경연 대회를 벌이기도 합니다. 아일랜드의 라이언에어에서부터 호주 퀀타스에 이르기까지 항공사들은 팬들이 멋진 이름을 생각해내기 위해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줍니다. 버진 아메리카가 제안받은 가장 재밌는 이름 중 하나는 파인애플 익스프레스와 해시태그 notbird 였는데요. 버진 아메리카가 전 기내 와이파이를 갖춘 최초의 항공사라는 점에서 자랑한 것입니다. 또 다른 버진 항공사 비행기는 아일랜드 양측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그의 아들이 버진 유나이티드 경매에서 비행기 지정권을 얻었죠. 싱가포르의 항공사 스쿠트는 별난 비행기 이름으로 멋지고 젊은 회사임을 광고합니다. 그들의 항공편 대부분은 인도행인데요. 소셜미디어 여론조사가 인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완벽한 이름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스쿠탈리셔스, 드림스타트, 그리고 빅 옐로펠러였습니다. 스쿠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항공기뿐만 아니라 이상한 이름을 가진 항공사들도 있습니다. 대만에는 유랜드라는 항공사가 있죠. 유플라이라는 항공사도 있을까요? 랜섬 항공은 펜실베니아에 본사를 둔 지역 항공사입니다. 라스베가스에 본사를 둔 보난자 항공은 미국 서부와 멕시코 사이를 운항하곤 했습니다. 또한 터치앤고라는 러시아 항공사도 있었습니다. 키프로스와 그리스로 오가는 비행편을 운행했었는데요. 결국엔 그 이름처럼 잠시 왔다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브라 항공은 어떤가요? 브라질의 항공사였고 그 이름은 여성 속옷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름은 브라질 로도 아레오의 약자였습니다. 2007년에 문을 닫은 브라 항공을 탈 수 없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브라는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좀 이상하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브라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번엔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그 이름은 브라텐스 지역 항공의 약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존재하며 꽤 성공적인 헝가리 저가 항공사 위즈에어가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